오케이?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자연계 인문계열로 나누지. 이거 잘 들으십시오. 예. 이거 잘 들어. 이거. 그래서 나도 이걸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연계는 자연 현상을, 자연 과학을 중심으로 한 게, 이제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예. 이런 쪽으로 가보겠다 하고, 인문 분야는 내가 암기도 잘하고, 예. 책도 좋아하고, 예. 그러면 이제 글로 가.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인문계의 밑에 보면은 사회과학과가 대표적인 학문이라요. 그럼 거기에서 후진국은 정치, 법학.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선진국인데 정치, 법학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까? 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경제, 경영, 사회, 신문, 방송에 다음에는 철학. 완전 선진국의 옛날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인류학, 고고학이라 해. 그런데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게 자연의 원리를 원칙이거나 인간의 삶에도 원리 원칙으로 그걸로 향해 우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인 입장에서 나가는 과학적인 입장으로 가느냐 사람으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이과대학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학, 지리과학 이거를 기초 과목으로 또 파생이 되는 거라. 그냥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공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에서 자연과학은 우리 과학이라는 것은 원리를 한라봉의 그 태생부터 원리를 이걸로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공자라. 이 공과자 그때 공자에. 그러니까 이는 원리고에. 그러면은 이 공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요즘에 우리 자동차에 무기 같은 게 K방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라 해. 그러면은 농과자는 어떻게 변해갔냐면은 이제는 농원의 뭐 축산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냐? 생명자가 들어가야 돼. 근원으로부터 근원은 예. 우리는 모르고 우리 생명과 같은 그냥 생명을 공부하라 이거 생명과학을 생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딱 보니까 왜 나왔느냐면은 생태환경공학과로 바꿔버렸어요. 농학과하고 생태환경공학과. 그럼 여러분도 감귤 농사를 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이렇게 세상이 바꿔지거든. 세상이 바뀌어지거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은 아직 해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다. 보이고 만져지는 구체적인 것을 그저 소유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를 설명하는 것. 내가 감귤원을 다품종을 갖고 있다고 이 품종의 특성과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고 요 천양은 어떻고 다른 품종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야. 근데 이거는 우리는 온주밀과 과거 대학나무에 빠져있던 그 방법, 그 기술을, 전정 방법을 전부 한라봉이고 뭐고 전부 하우스만 지었다 뿐이지. 올라 3시간 줘서 2시간 줘서 이거는 전혀 이건 앞으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자신 있게 설명하는데 나가 보기에는 여기는 내일 머리 곡소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그러면은 그런 것이 지식인데 구체적인 세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강당에 앉아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현상 세계라. 아까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걸 경험 세계. 우리는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경험으로. 예. 경험으로 살아. 그럼 공무원 직장 기한할 때도 전번에 어떻게 기한을 했느냐. 그러나
과장에 당신이 김 사무관이 김 계장이 이거를 당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기한해봐.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 그게 고속승진이지. 우리 농은 또 그렇게 가야 되잖니. 그러니까 현상계를 설명해 놓은 지식계를 추상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세계가 어떻다는 거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철학자라든가 과거의 현인들이 현상이랑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학, 예, 예술, 예, 그리고 화가, 예,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 분야별로 이걸 다 모은 것이 우리 그 지금 살아가는 세계라 해. 이걸 설명을 그냥 우리 그 읽고 아 이렇구나라고 하고 있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 현상 세계를 접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우리는 추상 세계로 가야 되겠다. 추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화하면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은 그 전부 무엇을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감길 분야는 그건 알거든. 이제는 누구네 가서 설명해주면 주인이 먼저 더 잘나라고 이렇게 아까로 끝에 와본다고 해.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분야가 아니거든. 현상세계를 접촉하는 인간의 능력을 감각이라고 하고 현상세계를 설명해 놓은 추상세계를 접촉하는 능력을 사유라고 합니다. 감각보다는 사유 능력이 더 세다. 감각과 사유는 절대 분리될 수 없고 감각이 없는 사유는 맹탕이고 사유할 수 없는 감각은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제 이거 다음에 계속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 감각적 레벨에서 쾌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예능이라고 하고 사유의 높이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 사유 능력 즉 세계를 설명하는 원리, 규칙, 패턴 등과 관련된 쾌락의 추구라든가 그 예술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즐거움과 쾌락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사유, 자유, 행복을 이야기하고자 해서입니다. 행복은 자연적으로 이 세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해석하는 결과로 자기 안에서 감각화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 세계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석하고 설명한 그 결과입니다. 행복, 자유, 감각이 대상도 아닙니다. 예. 사유 대상, 생각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기능과 예능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술과 예술이 단계로 상승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그 기능직이라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능공이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예. 보면은 옛날 우리 어릴 때에 기능공 하면은 목공, 석공, 예, 미장공, 예. 그걸로 우리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달라면 그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신시가지 그 드림타워입니까? 쌍둥이 빌딩? 그걸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이라. 근데 우리 전전기술에 지금 우리가 몇십만 원 받고 이건 완전 고임금이라 우리 소득에 비해서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면은 그 사람 전전 기술자를 비해서 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지기는 커녕 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기능과 예능이 단계에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예술이 단계로 상승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예. 일상의 삶을 감각적 쾌락으로 꾸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유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거 시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종에서 주인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강의를 합니다. 예. 강의를 할 적에 이게 질문이 아니고, 질문은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질문이 아니고 그 내면에는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걸로 이루어진 사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은 과거에 한때 이루어진 결과를 정리한 거래. 이걸 가지고 몇십 년 우리 먹는다고 해. 현장은 계속 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농사는 안 된다는 거지. 제일 밑으로 보면은 질문은 내 안에 있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입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은 세계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만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질문을 할 때 자기한테만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할 때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래. 다른 사람하고 질문 내용이 똑같으면은 그건 나라는 사람하고 어떤 개성적인 어떤 차별화가 안 되는 거지. 부인과 남편 생각이 달라지듯이. 근데 7, 80대까지 살다 보면은 생각이 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 이거 대답을 할 때는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잠시 이론과 지식이 머물러가는 중간역 또는 전달자. 나는 여기 와서 강사에 왔는데 과거 지식을 미래로 중간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명하다 해. 이해가십니까? 내가 만든 지식이 아니라는 거라.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전달자라 해.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신이 권위가 있고 완벽해 보이는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 자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연설도 잘하고 뭐고 기가 막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을 어떤 장소에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준 것이라 해. 자기가 살아온 인생도 아니라 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에 잘 보시지만은 나 농장도 안 보고 언젠가에 그 가르친 사람 농장에 강 봐봐. 동네가 들어오면 인정을 못 받아. 우리는 그거를 갖고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그거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지적 활동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질문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 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궁금한 거, 호기심이 뭐냐? 그걸 갖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만의 지식. 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생각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대행하는 잘 하고 있느냐?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느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은 모든 위대함이 태어나는 터전이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세계가 바꿔졌지. 대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리 감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끝나면 어느 대학 막 다니지. 이거 인간이 만든 문명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를 예, 승화된 게 예술이라 해. 지성이라는 거는 지성이 계속 훈련되어야 됩니다. 예. 나가서 해야지. 다른 사람의 지성의 지식인의 전달을 받아서 내가 지성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된다. 고단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고양된 지성은 없습니다. 예. 훈련된 지성이라면은 애슬픔 앞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면 호흡과 맥박이 딱 야 이런 것도 있었느냐, 예? 이런 애슬픔도 있었느냐, 이런 작품도 있었느냐, 이런 감귤도 당도 20도짜리가 있다는데 이거 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반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전문가다운 면모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노력의 결과라든가 깜짝 놀랄 만한 일회성이 을 보일 적에만 이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라. 제 밑으로 보면은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진국 상위 단계에 도달할 수 있고 사유와 기술의 단계에 도달하려고 정진해야만 선진국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감귤론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 탈바꿈되어야 비로소 과학 영농의 꿈을 꾸릴 수 있다. 원인할 때 그 가운데가 예술의자입니다. 예술의자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하고 그것이 결과 도출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술은 요새도 보면 분재 보죠. 분재에 기가 막히게 우리 감귤도 그렇게 해야 돼. 손재주에 의해서 제3자 받아들어. 그냥 그렇게 나무가 잘 되어야만이 그 벽에 열매가 달려야 그것도 맛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감귤나무하고 타입의 감귤런 나무를 분재로 한번 나타내 봐봐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고, 이거는 물을 많이 적당히, 이거는 스트레스 많이 주니까 당도는 이렇게 나오더라. 예? 이것이 예술. 그래서 나중에 더 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질이 내가 함양이 된다면은 그때 또 달라지는 것이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애가 농업인이 될 수 있지. 무조건 밭에만 가서 살아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